슈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포인트 체크해보고요. 이어서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다시 맑게 겠습니다. 어제 움츠러들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런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다시 한번 금리 동결 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3% 넘는 오름세, 나스닥도 1.5% 넘는 강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와 연동되면서 우리 시장도 반도체 대형주 강세, 소부장주도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테슬라 12거래 강세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도 오름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시간 외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들 상승세를 보인 점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중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해서 상승권에 움직였는데요. 오후 1시께 2645 고점 기록한 후에 이후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 0.33% 상승한 2637.95포인트로 거래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강세장이었던 오늘 어제와 손바꿈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수세 들어왔고요. 모두 1,000억 원대 넘게 물량 담았고 두 주체 모두 전기전자 업종 비중 크게 실었습니다. 개인은 나 홀로 팔자세 보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내내 상승세를 키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장 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상승 탄력 일부 줄였습니다. 어제 대비 1.25% 강한 오름세 보이면서 896.81포인트로 이제 90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도 코스피와 같은 동향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수로 자리했고요. 개인은 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환율이었는데요. 4거래 약세임과 동시에 4달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금리 동결 기대감과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무려 16원 90천 끄게 빠지면서 1271원 4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우리 이창용 대표님. 먼저 오늘 장에 대한 브리핑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오늘 이제 CPI 발표가 또 있죠. 네, 예정이 밤에. 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 결국에는 미증시와 따라간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증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내 증시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선물지수 차트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봤을 때 국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동행을 한다. 이 부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차트가 위에 차트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밑에가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면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네. 제일 우리가 미증시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1980년도에 100포인트, 코스피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그 비중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좀 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장 발표된 CPI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예견된 것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좀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70% 정도 CME 패드워치에서 70%의 그 확률성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미증시 안에서는 기술주가 또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죠.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또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거의 12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술주에 대한 모델, 투자에 대한 모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기술주를 좀 찾자라고 좀 봤을 때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나 IT 업종들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 쪽. 최근에 에코프로나 코스모학이나 이런 2차 전지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기술주나 성장주들을 한 번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6월 달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제일 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요. 네. 이 방향성, 6월달 추세적인 방향성에 봤을 때는 아마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투자 모델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개별주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날마다 사실 20% 급등, 15% 급등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매매하기는 또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멀리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좋은 수급과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환율도 많이 내려갔죠. 네, 거의 오늘도. 이제 6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이제 4%, 5% 가까이 그 환율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연일 이제 대형주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또 수급이 또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환율 상황에 맞춰서 그런 흐름도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액션 좀 취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된 CPI 그리고 금리 동결 여부, 미국에 대한 금리 동결 여부에 따라서 아마 6월 달 그리고 6월 말까지 영향이 좀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이번 주는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외국인의 동향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예전에 제가 2주 전, 3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한 개별주 장세가 좀 강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엔 좀 다릅니다. 대형주를 먼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런 거시적인 액션이 좀 있을 때는 외국인들이 먼저
또 뭐 순매수를 하거나 순매도를 하거나 이런 액션이 먼저 좀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안에서 대형주의 방향성을 먼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는 15일 발표될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적으로 70% 정도의 비율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기술주 위주의 전략과 함께 최근 우상향 보이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눈여겨보고 또 이 흐름은 6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여러 지금 대표님들이나 뭐 지금 증권 전문가분들 네. 경제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네. 네. 일단 종목명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요. 어제 적풍 전문가님 가져오셨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아, 네. 일단은 종목을 좀 차트를 좀 띄워드리면 차트 좀 일단은 사실 차트로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수학이 이제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2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학에서 인적 분할 되었죠. 상장이 되고 나서 네. 지금 이수학에 대한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제 도박성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인적 분할하기 전에 그 이수 화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네. 그렇게 많이 뭐 전고체 배터리 방향성에 대해서 뭐 큰 뭐 흐름이나 차트 흐름이나 급등 흐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좀 많이 좀 실렸었죠. 근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수학도 시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장하고 나서 거의 300%에 가까운 시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네. 네, 잠시 이야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습니다. 이수화학과 분할한 후에 9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또 오늘 많이 오른 만큼 내일 하루 거래 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9거래일째 연속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는 점 짚어드렸고 다음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반도체주 강세와 함께 그리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주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2차 전지도 이를 뒷받침해줬고 또 항공 관련 주들도 LCC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잠시 빠져가지고 네, 이어서 해주시죠.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우리가 공략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오늘 일단은 상한가를 갔고요. 네. 전날에도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전날에도 지금 29 상한가를 또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수 공략하기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존에 있던 종속기업이 이수화학이 6천억 정도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조를 넘어가는 특이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는요, 좋아하는 멘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시초가에서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일장에 공략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은 짧게 5% 정도 잡으시면서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개별주 안에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매수하실 분들은 손절 한 짧게 5% 잡고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정리해 본다면 내일 매수 원하신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 추천해 드렸고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손절은 5% 정도 선에서 해보자고 의견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 네, 2차 네, 전지. 추천 주기도 했던 에코프로군요. 네. 네, 일단은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 때요. 네,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맞아요.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종목명은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종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2차 선지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좀 공략을 좀 해보면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좀 좋은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FTSE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MSC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수 편입할 수 있는 뭐 종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보려면요. 일단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얼마만큼 왜 이 종목이 올라갔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기존에 사실 2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공매도 자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쇼스퀴즈 현상이 또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80만 원까지 돌파했던 에코프로 그것에 대한 이유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면 조금 걸립니다. 한 달 정도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기대감,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을 상승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주가적인 지수 편입 이후에 향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좀 높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의심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3년 동안 3년, 4년 동안 오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가치 투자에 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이제는 고평가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40에서 5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단은 뭐 에코프로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 사실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0% 이상 증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뭐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가 이만큼 고밸류를 받을 만한 매출 캐파를 쌓아두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계속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같이 한번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에코프로가 또 떨어지면은 또 코스닥 지수도 그날 또 하락하는 그런 모델을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일단은 뭐 제가 신규 매수 사인 좀 드리진 않고요. 네. 방향키로서의 종목이다라고 좀 안내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전문가님의 전략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16%가량 급등에 이어서 오늘 8% 상승세 나왔는데요. 상승 요인을 본다면 FTS의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미증시 테슬라도 12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편입 이후의 향방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데 따른 고평가 영역임은 마찬가지다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2차 전제 방향키 정도로만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네. 우리가 좀 종목을 좀 조심하자라는 네, 의미로, 주의하자. 네, 주의하자라는 네. 의미로 일단 많이 하락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종목명은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장중에 오후 1시까지는 굉장히 급등하는 상황을 좀 많이 연출을 했다가
그 이후에 오후 2시부터 급락하는 상황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시가 기준 했을 때 25% 이상 밀렸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25% 이상 밀려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국내 수산화나트륨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새만금 특별법 입법 예고를 통해서 주가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백강산업이 지금 공장이 새만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수혜를 많이 받았던, 최근에 주가 수혜를 좀 많이 받았던 종목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 이제 개별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증시를 좀 체크를 해드릴 때 개별주보다 조금 대형주를 좀 살펴보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뭐 개별주들 상승하고 나서 그날 10% 이상 급등하고 수익 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길게 끌고 가고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또 주식 창에 있어서 놓고 보시겠습니까? 모니터링이 사실 안 되실 텐데요. 이런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시세 대응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개별주보다는 조금 더 대형주나 중대형주에 대한 수급을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신규 편입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백강산업과 같이 개별주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수 발표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거시경제적인 부분의 요소에 대한 요소에 있어서 흐름이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가 따라가면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소형주도 같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겠죠.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중소형주 안에는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종목이 또 있고 안 갈 종목은 또 그대로 하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와 같이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은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테마성의 종목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황과 지수 상황과 맞는 종목들, 동행하는 종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백강산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백광산업이었습니다. 주의 관점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수산화 나트륨 생산 기업으로 최근 새만금 특별법 입법 예고 수혜된 종목입니다. 오늘 27% 급등 후 크게 급락하면서 25%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일관되게 오늘 얘기해주고 계시죠. 개별주보다는 중대형주로 전략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계속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대형주를 보자. 네, 대형주도 그렇고요. 네.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또 매매 전략을 좀 쌓아가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뭐 유럽 증시, 미 증시, 뭐 아시아 증시 안에서는 일본 증시가 있고요. 일본 증시 뭐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증시 상황이 또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국내 증시가 또 있죠.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여러 가지 증시가 좀 많은데 사실 FOMC 결과 발표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국인과 기관과 같이 대형 자금이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를 매수하게 되면은 그 섹터는 주가에 대한 연속성이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추세에 대한 상승이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섹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거고 전체적인 6월달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등 대형 수급에 초점 맞추면서 CPI, PPI, FOMC 이후 6월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시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최고가 수익이 45% 넘게 달성됐고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게요. 신규 매수는 지향하자 말씀해 주셨고 계속 올릴까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원인을 좀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JYP 엔터 뭐 여러 가지 이제 4대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JYP 엔터, SM, 뭐 하이브, 네. YG가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 리스크가 사실은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나 다른 타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출렁이었던 상황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2PM, 뭐 최근에 뭐 스트레이키즈, 뭐 트와이스 제가 찾아보니 이런 뭐 가수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일본에서 프로듀싱을 또 하면서 일본에서도 좀 진출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팬덤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매출에 대한 상승폭도 그렇고 굉장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지금 영업이익률 3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수익성은 계속 꾸준하게 올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기존에 네. 9만 원대 최소한 뭐 네, 9만 5천 원, 10만 5천 원. 10만 원대까지 네. 조정이 나오면 네. 신규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매수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12만 원 선,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쉽게 익히 인지할 수 있는 21선 근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근처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11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만 원 선까지 분할해서 이제는 공략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증시 자체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증시 상황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보여드렸는데요. 우상향하고 있고 지수도 동행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장일 때가 사실 좀 문제인데요. 근데 네. 그 부분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는 12만 원 그리고 11만 원, 10만 원 선까지 좀 나눠서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엔터 업종들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코로나는 끝났죠. 사실 끝났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JYP 엔터나 다른 뭐 하이브나 이런 엔터 관련 기업들 괜찮게 실적이 올해도 나올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뭐 의심할 여지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분할해서 매수를 좀 들어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JYP 엔터가 이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신고가를 달리면서 13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큰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추세가 꺾였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가서 네. 이런 종목들 중대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출렁이는 변동성장을 대비를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게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관리, 아티스트 관리 잘하는 JYP 엔터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매출 실적 긍정적 의견과 함께 수익성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시 흐름과 동행할 것으로 주가도 우상향 전망해 주셨습니다. 11만 원, 12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로 제 전략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1일에 매수했던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조선업 전반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7% 가까운 강세 보였고요. 이후에는 추세 지켜내면서 8,6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조선주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반도체다 뭐다 해서 사실 눈에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으셨을 것으로 그쵸.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좀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지만 급등을 하고 있는 뭐 종목들은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2008년도에는 피크를 좀 정점을 찍었고요. 조선 업종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0년간은 거의 이제 다운 사이클을 좀 보여줬고요. 네. 2018년도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못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신주 성과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2, 3년간의 수준은 고가는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업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조선주에 대한 업황도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를 이제는 좀 모아가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싶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네. 우상향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기존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 정도 시기일 겁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급등이 1차적으로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딱 좋아하는 차트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저가에서 그리고 정배열의 우상향을 초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큰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과 더불어서 성장성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수주에 대해서도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 종목은 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큰 비중을 뭐 매수하자 이것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우상향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가면서 천천히 좀 따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큰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실적 좋다, 전망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이었죠. 현대 미포조선 이제는 관심 가져볼 시기로 우상향 초기 구간으로 보유 전략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9% 달성해서 지난주에 9%에서 확 올랐고요. 장기 우상향 보유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해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기존 방송에서 네. 지난주 못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 휴일이어서. 나왔으면 이제 네. 수익 실현 하자. 사인을 좀 드렸을 텐데요. 네. 일단은 덴티움 수익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덴티움이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국내 상장사 안에서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덴티움이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내 상장사 기업 안에 임플란트 관련 종목은 이제 덴티움밖에 없죠.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덴티움의 굉장한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정부 주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와 이제 뭔가 딜을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가격에 대한 것은 이제 단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다만 대량 매수는 대량 구매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매출처는 이미 덴티움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덴티움도 JYP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올해 그리고 전년도 그리고 재작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30% 계속 누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환율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덴티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매력도를 같이 보시고 일단은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 주도의 임플란트 매수, 또 임플란트 시장의 독점 가능성 짚어드렸고 이 비중의 3분의 1가량 매도한 후에 잔량으로 장기로 추가 상승 노려보자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2일에 매수했던 전력반도체 관련주 KEC입니다. 오늘은 2% 정도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C는 어떤 전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그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패턴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길게 끌고 가는 주가 흐름보다는 단기간의 급등을 많이 연출을 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KEC의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 정도일 겁니다. 급등하기 전 상황. 지금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시면 네, KEC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제가 이 정도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수익권까지 돌파를 했는데 지금 KE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 안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몇 없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일부 반도체 장비 쪽이 있는데요.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턴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 수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KEC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으리라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KEC를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른 종목 좀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최근에 7만 전자를 가까스로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만큼 재고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고, 내년을 우리가 내년 결과치를 판단해 봤을 때 단기간에 수익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KC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좀 많이 보여줬지만 조금 쉬어가면서 한 번 더 공략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대 같은 경우 2,0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성으로 또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KC 수익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매수 못하신 분들도 2,000원대 선에서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 패턴주로 단기 전략 유효한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2,000원 정도 조정 나올 때 제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매수 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HPSP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HPSP랑 이제 KC랑 같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차이점이 뭐냐면 HPSP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받쳐줍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네, HPSP.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일부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방송 출연을 또 못하다 보니까 매도 사인 좀 못 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전략 매도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우리가 5월 초에 매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레벨업이 3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저가에서 매수한 전략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2만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을 한 번 더 매수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5,000원 선까지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HPSP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수익 사인 주셨고요. 25,000원 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단기 공략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좀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와 OLED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가 이제 동일합니다.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의 75% 이상이 수출이고요. 최근에 수출 잘 나오는 기업들 많이 없습니다. OLED 쪽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키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도 괜찮은 업종이다,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OLED 시장은 작년서부터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섹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KC랑 조금은 비슷하면서 덴티움이랑 약간 좀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좀 해석을 좀 해보면 패턴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상향 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어느 정도 10% 그리고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5% 정도 가까이 수익을 목표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수급적인 부분 괜찮고요. 그리고 업황 괜찮고요. 그리고 수익성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한번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제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OLED 소재 관련 주입니다. 수익성 좋은 기업이고 또 외국인 기관 수급 연속성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오늘 CPI 발표 네.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FOMC도 우리가 결과치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목도가 높은 지수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만약에 금리가 이번에 동결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대형주 그리고 중대형주에 대한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번 주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도 동행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구분은 우리가 좀 잘 해내야 됩니다. 반도체 등 그리고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전략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시에 그리고 또 한 가지 2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덴티움과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네. 8시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CPI, PPI, FOMC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후의 매매 전략과 전반적인 6월 시장 대응 방법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현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일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사실 이제 미증시를 따라가겠지만 그것은 네. 좀 제외하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 패턴을 놓고 보게 되면은 환율이 최근에 6월 달까지 4%에서 5%까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일장도 흐름 나쁘지 않겠다 우리가 전망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세트리온과 같은 대형주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방향성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900포인트를 곧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갈까 말까 이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 전략은 짜가자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특히나 이제 개별주들 급등을 많이 연출해주고 있고 테마주에 대한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급등을 보여줬었던 테마들이 네. 내일장에도 다시 한번 연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덧붙여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주가 흐름도 좀 보면서 네.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4거래 약세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대형주 수급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